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겨울방학 1편에서 연말 연초의 효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고요. 오늘 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릴 거여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답답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가 겨울방학을 게으르게 보내고 있어서 되게 속상해하거나 힘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속상하고 힘든 마음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고만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루에 4시간도 공부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데 어떠한 대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부모님께서 등골 브레이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초중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일 뿐인데 겨울방학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의 노후를 막는, 부모의 행복을 저해하는 등골 브레이커로 키우는 거라고? 암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께 많이 보여드리는 기사인데요. 최근 기사이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10년째 7배가 되었다. 20대 백수, 30대 백수 120만 명을 넘었다. 고리분둔 청년이 54만 명을 넘었다. 캥거루족 자녀를 둔 부모님의 여윳돈 3분의 1 토막이 된다. 부모가 부모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아빠도 힘들다. 이제 그만 나가다오. 라는 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학력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 취업이 어려워지고 캥거루족이 많아지고 우울해지면서 고리분둔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에서 캥거루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미 현실입니다. 저희한테도 전화가 사실 자주 왔었는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웹툰만 보면서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얘기하고 돈 안 주면 난동도 부리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자녀가 몇 살인가요? 사실은 35살, 심지어 43살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 검색해 보시면 정말 20대, 30대 캥거루족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비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백수인 청년들이 과연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개선되어 취업도 잘하고 밥벌이도 잘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1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AI가 나와서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대의 학생들이 단 4시간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성장하여 20대, 30대 때에 자기 밥벌이 잘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수 생활을 면치 못하고 부모님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은가요? 부모님이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이고요. 반드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년, 10년 내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너무 중요하고 단지 공부를 하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생활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인성 관리를 통해 아이의 총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일 평균 학습 시간이 4시간도 안 되는 겨울방학을 게으르게 보내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부모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 학원도 가고 스터디 카페도 가고 하루에 4시간은 훌쩍 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한 것,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 것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아이가 되게 대답을 잘 한다면 공부를 꽤 하고 온 거겠죠. 근데 만약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공부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 관계가 나빠서 아이가 제가 물어본 거 대답을 전혀 안 해요 라고 한다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테스트를 봐보자 라는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 경제적 개념, 용돈 관리 측면을 아이와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2주에 한 번은 테스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일평균 4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보여드릴 학습시간 변화 그래프에서도 나오겠지만 일평균 4시간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들이 있으니 그 부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평균 4시간 정도 학습하는 학생의 행태는 주로 인정은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죠. 하지만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당연히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이라면 일일 평균 4시간 공부해서는요 성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유지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되게 답답하고 그냥 공부시키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애틋한 마음도 드는 되게 어려운 단계입니다. 학생도 당연히 내면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일 평균 4시간 한다는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긴 싫죠. 자꾸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가기로 해놓고 안 간다거나 학원 숙제를 하기로 해놓고 안 한다거나 오늘 공부는 이 정도 더 해볼게요 라고 하고서 안 하는, 그리고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악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일 평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찔끔하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용돈을 받아야 돼서 또는 이걸 안 하면 혼이 나니까 억지로 조금 공부를 하는 정도인데요.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곧 0시간에 수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겨우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랑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거에 따른 보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아예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해놓고 나 이거 했으니 나한테 약속한 거 빨리 달라, 보상부터 달라 라는 이런 요구만 가득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일 평균 0시간,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계속 부모님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그냥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말을 꺼내거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강력하게 거부하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도 분노만 차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 시간은 부모님께서 회피하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 4시간, 2시간, 0시간인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대처하기란 정말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셔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존댓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무례한 언행, 짜증, 소리 지르기, 문 쾅기 등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반말로 부모님을 약간 하인대하듯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요를 붙여서 존댓말을 쓰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절대로 그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례한 언행을 줄이고 요를 붙여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 과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안전한 하방 지지선을 견고하게 버텨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정리 꼭 시키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방 정리를 못하니 내가 치워줘야지 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방을 치워줘서는 아이가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 스스로 방 정리를 하게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치운 모습을 피드백하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옷을 대충 문 뒤에 숨긴다거나 침대 밑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방 정리를 한 2주 동안 꾸준히 시켜서 어느 순간에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하면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 정리한 다음에는 식탁과 화장실 등 자기가 사용한 공용 공간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되게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고 아이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해야지만 하루에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량을 유지하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단 5분이라도 학습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 일평균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10분, 30분씩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안착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착이라고 하면 한 2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차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양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긴 관점을 갖고 자녀의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량을 늘려나가는 거에 집중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감정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 버리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록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냥 기억만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록을 해놓고 나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지를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록해 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하다 보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부모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시간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배우는 재미와 성취를 인지시켜야 되고 기본 경제 개념을 가르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약 황금률의 1, 2번을 제대로만 잡아간다면 4시간보다 개선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0분, 많게는 30분이라도 더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기본 경제 개념과 연결해서 용돈과 보상을 일별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이끌어 나가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일일 평균 2시간, 진짜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일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방금 1, 2번 부모님께 대한 예와 생활관리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이때 못 잡으면 무조건 0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데 흐트러지면 2시간에서 점점 더 떨어지는 구간에서 느끼실 겁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서 모든 게 다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엄격하고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빵시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처를 해서 0시간을 2시간, 4시간, 6시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부모님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노력하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보고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만 흐트러진 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도 지금 많이 흐트러진 상황일 텐데요. 빨리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게 학습시간 0시간인 학생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직접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 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 이 3가지를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황금률을 잡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용돈을 일별로 주는 것입니다. 황금률에 대한 내용과 용돈을 일치시키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최소한 요를 붙여서 존댓말을 쓰고 존중의 태도를 보이며 무례한 언행을 안 해야지만 책정이 된 기본 용돈이 지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추가적인 용돈 보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잡습니다.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이나 부모님께 받아야 되는 혜택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던가요? 왜 지속이 안 될까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돈을 일별로 주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깁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학습시간 변화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0시간, 2시간, 4시간 하는 학생들이 6시간, 7시간까지 올려나갈 때 저희가 대처해도 거의 2년이 걸립니다. 길게 보면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는가를 보시면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단 하루에 5분이라도 학습량이 늘어났다면, 그리고 그게 안착이 됐다면 하방이 견고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겨우 5분 공부해서 뭐 하냐라고 하면서 또 아이랑 싸우게 되거든요. 길게 보면서 자녀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부모님께서 하시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1번, 일관성을 위해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와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일관되게 약속된 내용을 흔들리지 않고 설득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해내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 실제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6시간 면밀하게 관찰하고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적합한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2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 동안
일관성을 지키고 감정을 버리고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매일매일의 계획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면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께서 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빨리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2주를 드렸느냐? 부모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이 2주를 꼭 활용해 보신 다음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즉시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2주라고 말씀드려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문제를 묵히고 더 키운 다음에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겨울방학을 끝까지 잘 보내는 것, 그리고 곧 다가올 개학을 잘 준비하는 것은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 부모님의 미래, 노후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쉬운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재미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